6번째 편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6번째 편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13년 정도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를 겪으신 분들에게 상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제가 만나는 분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편지 형식으로 동영상을 올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힘이 돼드리고 싶어서 이번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상담을 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컨텐츠화해서 상담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첫 마디는 선생님,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워요 였습니다.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큰일을 저지를 것 같다며 무척이나 불안해 보였지요. 당신은 내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가임을 알고 전화로 상담을 의뢰했기에 필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연관이 있으리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저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요. 선생님, 전화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을 정도의 상처를 받은 일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친인척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기억을 당신이 어렵게 떠올렸지요. 두려워서 꺼내지 못한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당신을 보며 애써 덮고 살려 했던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고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고 계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신은 오열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오열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며 견뎌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세요. 참지 마시고 실컷 우세요. 우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울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요. 우셔도 괜찮아요. 실컷 우셔요. 어느 정도 당신이 울음이 진정이 되었을 때 제가 말을 꺼냈지요. 선생님, 상처가 나면 약도 바르고 치료를 해야지 상처가 아물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그 마음을 그냥 잊으려고 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나면 실컷 우셔야 해요. 그래야지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가 있어요. 당신은 그 이후에도 한동안 성폭력 피해 때문에 받은 상처를 토해내듯 오열했습니다. 에구구, 얼마나 힘드셨을까. 당신은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또 한 번 오열을 했지요. 선생님, 정말 제 잘못이 아니죠. 그럼요. 당연히 선생님 잘못이 아니죠. 누가 선생님 핸드백을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잘못인가요? 당연히 선생님 핸드백을 훔쳐간 그자가 잘못이잖아요. 선생님, 100% 선생님에게 성폭력을 가한 그자 잘못이에요. 선생님,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람들이 제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걸 알면 저를 손가락질할까봐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자가 친인척이다 보니 명절이나 경조사에 부딪히게 되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그자가 보는 앞에서 너 정말 쟤한테 성폭력 당했어? 라고 소리치며 마구 때리더라고요. 저는 당신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힘드셨을까. 지켜줄 줄 알았던 아버지에게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신 거네요. 네. 당신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상실감과 배신감에 당신은 또 한 번 아팠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었지요. 선생님, 아버지가 여기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아니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당신은 저의 이야기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열했지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마음속에 꽁꽁 숨겨진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상처가 오열과 함께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나를 믿으며 그 상처를 꺼내신 거지요. 저는 무조건적인 당신 편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당신이 당당히 일어나기를 바랬지요. 저의 마음이 와닿던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를 때려? 그때 왜 나를 때렸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빠는 그러면 안 되지. 나를 지켜줬어야지. 우린 전화선 너머로 1시간 반 동안 함께 했지요. 당신 삶의 절반 이상을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그 응어리를 당신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겨워 제게 손을 내미셨던 겁니다. 저는 당신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실컷 울며 아무 걱정 없이 친척의 성폭력과 아버지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쏟아내기를 바랬습니다. 골마 터져서 무방비 상태로 썩어지기 직전인 마음의 상처가 더 이상은 당신 안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안의 상처와 마주하며 그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실컷 울어도 괜찮다고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 편이라고 그렇게 저는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이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당신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담 종결쯤 저는 당신에게 선생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네, 손을 얹었어요. 선생님 심장이 뛰고 있으니 느껴지세요? 네, 심장이 뛰고 있네요. 선생님 심장은 선생님께서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렇게 뛰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랬네요. 선생님, 이젠 선생님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좀 해보세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라는 말을 해보세요. 당신은 미안해 라는 말을 따라하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못하겠어요. 선생님 자신을 이렇게 잘 견디게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선생님 자신이에요. 그런 선생님 자신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 선생님을 선생님 자신이 몰라줬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네, 선생님. 지금 생각해보니 제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네.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께서 선생님 마음을 알아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매일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안에 골마 터진 그 상처가 조금은 치유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며 당신 자신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담 이후에도 매일 수시로 의식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를 하며 다독여주라는 부탁을 했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약이며 당신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을 종결하려니 당신은 선생님, 배가 고프네요. 밥을 먹어야겠어요. 라고 말하셨지요. 상담을 시작했을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당신을 보며 저는 당신 안에 살고자 하는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당신이 저는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이라도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 영혼을 꺼내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과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저는 당신과 함께하며 응원할 것입니다. 파이팅!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제 동영상을 보시고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당신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선생으로부터. 참, 오늘 내용 유익하셨는지요?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